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참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참 대단한 병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병상에서 5일 동안 입원하고 있으면서 지금 왜 입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연일 지금 이 일본을 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 저는 참 특이한 게 이재명 대표는요 꼭 병원에 가면 이 친일 이 반일 메시지를 해요. 지난번에 5월 달에 갑자기 본인이 뭐 수술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도 또 친일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있으면 자꾸 이게 뭔가 이 일본이 생각나나 봐요. 왜냐하면 아마 병상에 있으면 이 일제 샴푸를 하셔서 그런지 자꾸 그게 이 일본 생각이 나나 봐요. 감독님 지난번 5월달 한번 그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때 보면 또 이런 거 올렸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으로 뭐 이런 민방위 영상에 독도 일본 땅 표기지도 황당 뭐 이걸 실수일까라고 그러면서도 그때도 이런 이제 글을 올리면서 친일 반일 또 했고 또 이런 일도 올렸습니다. 11일 날에는요. 이또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또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그때 또 라인이 뭐 한다고 얼마나 이거는 이랬습니까? 올해 아니에요?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올해 그저 병원에 왜 신장 그 뭐 하다고. 아 맞아요. 그 총선 끝나고 네, 서울대병원 입원할 때. 네, 맞아요. 그때예요. 네. 병원 끝나고 뭐 신장에 무슨 뭐 혹 있다고 수술할 때 그때 매일 저렇게 지금 메시지를 올린 거예요. 또 이번에 또 코로나로 병원 가니까 또 이제 독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참 묘하네요. 참 묘해. 근데 말이죠. 저 독도 지우기라는데 독도가 땅인데 뭐 지워지나요? 연필로 쓴 모양이에요. 뭐 연필로 뭐 독도가 우리 뭐 종이 위에 연필로 뭐 그려놔가지고 뭐 지우개를 쓱싹 지우면 지워지나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 언어 자체가 이 언어라는 건 특히나 이게 다 자기 대선을 노리는 이런 사람들의 언어는요. 정말 그 명확해야 되거든요. 표현 자체가. 근데 독도를 지운다? 자, 본인 머릿속에서 지운다는 거예요? 뭐, 어디서 지운다는 거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거 있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독도 영토를 어떻게 지웁니까? 국민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겠다? 아마도 굳이 설명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맥락이 맞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에서 이 독도를 딱 지워버리겠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그런 의식 자체를 다 지워버리겠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지울 수 있나요? 다 세뇌를 시켜갖고 지우나요? 그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를 그러면 금지곡을 만드나요? 도대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요. 예. 자, 오늘 김민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는 즉시 출범시킬 것이다. 이재명 병상 지시 내릴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어떤 형태로든 독도 지우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친일 매국병 공공기관장 징계 조치도 포함될 것이다. 야, 참 대단합니다. 김병주가 그래서 위원장으로 뭐 선임됐다고 그래요. 박찬대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친일파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려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예. 그 어디서 나오는지 좀 이야기 좀 해줘. 우리 어디서 나오는지. 자, 전현희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기 전 기시다 총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독도까지 지우려는 것이 아닌가?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9월 달에 기시다 총리가 지금 방한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방한할 때 독도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네? 독도 매각한답니다. 네? 독도 매각. 독도 그래서 사인한답니다. 네? 이게 지금 제1야당의 지금 의석 171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 아침 최고위원회의 발언록입니다. 김민석이 며칠 전에는 무슨 계엄령 운운하더니 이제 뭐 독도 팔아넘긴다. 그럼 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독도 지우기가 아니라 이 독도 팔아넘기기 아니에요? 네. 그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이재명이 병상 지시 1호로 내린 거죠, 저게? 2호죠, 2호. 1호로 독도를 내리고 2호 오늘 이제 2호를 저 뭡니까? 의정 그 뭐 내렸는데 네. 저 보십시오. 뒤에 백그라운드를 전부 다 등을 또 바꿨어요. 제합상에 바꿨습니다. 독도 사진을 그려서. 아니 누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하철에 독도 기념물 있는 거 그거 치우면 안 됩니까? 치우면 안 돼요? 그게 한번 설치하면 그냥 그 아무도 손도 못 건드리는 그게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네. 또 지하철 그 2호선 잠실역, 그 조형물이 독도 조형물이 있었는데 이게 15년이 됐답니다. 네. 일단 노후화가 되고 승객들 그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어 때 그 승객들 동선에 좀 지장이 있고 네. 뭐 이래서 요거를 새로
새 모형을 만들어서 기존의 그런 불편함 또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런 상태랍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독도 지우기, 그리고 뭐 설치 12년 된 그 용산 전쟁기념관에 말이죠. 네. 거기도 이제 독도 모형물이 있는데 이것도 오래돼 가지고 보수 후에 재설치할 계획인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 난리 법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종찬이라는 인물이 광복 회장이 있지도 않은 건국절 논란을 가지고 뭐 이 정권을 친일 매국노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유령과 싸운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김민석이 또 택도 안 되는 지들 조국 땅까지 합치면 190석이 넘어가지고요. 아니 지금 국회의 동의 없이 그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요. 네. 그 바로 국회 소집해오고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그냥 계엄령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려고 그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냐? 그렇게 지금 의석수를 모르냐? 어떻게 그 계엄령을 해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그 안국역 잠실역에 15년 된 거 조형물 새로 새 모델로 교체하겠다고 뭐 하는 것 같고 독도 지우기다, 독도 팔아먹는다. 하여간 지금 1년에 3개의 연속적 사건이요. 이게 연속적 사건이에요, 이게. 계속 저거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득점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령을 만들어내갖고 혼자 그 지그들끼리 그 유령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몇 군데 독도 무슨 조형물이 있다고 해서 그거 치우면 독도 팔아넘기는다는 그 참 황당한 발상. 그리고 더군다나 지하철역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없앨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다고 해서 독도가 지워집니까? 그러니까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 아니라는 게 뭐 일본 땅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건가요? 참 이런 지금 1차원적인 1차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이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 이게 이재명이 굉장히 급하긴 급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후쿠시마 이제 처리수 문제 관련돼서 이제 1년 딱 지났는데 그렇게 본인들이 단식하고 했는 것이 아무런 지금 저게 없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거를 지금 이제 와서 뭔가 좀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네. 사과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걸 또 새로운 걸로 지금 덮으려고 그렇죠. 하고 이걸 논쟁을 하면 또 이게 뭐 며칠간 방송에 논쟁이 될 겁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문제는 사람들 머릿속에 잊어버려요. 이제 저는 그걸 노리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도 알 겁니다. 이게 택도 없는 문제제기라는 걸 본인도 알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는 이렇게 좀 역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니들 독도 지키고 싶으면 그때 조국이 독도를 갈래다가 못 갔나요? 그때 네. 한번 가려고 했었잖아요. 뭐 태풍 태풍 때문에 그때 못 갔죠. 이번에 가면 되겠네요. 뭐 조국도 가고 이재명도 가고 김민석도 가고 뭐 전현희도 가고 뭐 다 가면 되겠네. 근데 만약에 그 야당 정치인들이 독도에 가잖아요. 네. 독도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오히려 분쟁 지역화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당연히 내 건데.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비유 독도 얘기할 때 당연히 그런 거 아니면 자기 와이프인데 이 여자 내 와이프야. 당연한 걸 그렇게 막 선언하고 외치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봐도 좀 돌았다고 그러겠죠. 저 또라이 아니야? 네. 그 부부관계 정상 아니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아요. 그래갖고 뭐 조국이 가든 이재명이 가든 저희가 뭐 가라고 등 떠밀지는 않겠지만요. 정말 독도 지키겠다고 가고 거기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르고 막 그 외치고 해보세요. 이게 오히려 분쟁 지역화.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늘 그 노리는 게 뭐예요? 저걸 그 국제법 그 저 재판정으로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분쟁 지역화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딱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 그구들이 딱 좋아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네. 자, 그런데 보시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때 말입니다. 한반도기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때 북한이 참석을 하니까. 네.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 한반도기에 보면 독도를 지웠습니다. 네. 독도를 지웠어요. 그러니까 IOC가 이 문제 독도를 넣는 거 일본에서 또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정치적인 분쟁 지역이다.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예 이 저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를 저걸 없앤 거를 그때 썼어요. 네. 그럼 이것도 조사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거 국정조사 해가지고. 네, 이거 조사할까요?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니 본인들 그런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항의한다고 정말 명백히 대한민국 땅인 저거를 결국은 이제 저렇게 없앤 걸 갖다가 사용을 버젓이 해놔놓고 진짜 독도 지운 거는 자신들이에요. 그러네요. 예? 문재인 정부가 독도를 지워버렸습니다. 예? 그때 당시 선수들 저걸 보면 결국 이게 뭐 이 정치적 분쟁 지역이라고 해서 이걸 지워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참 이런 거를 진짜 하고 있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속보가 뭐죠? 있네요. 이게 뭐냐면 방통위가 지금 법원이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인용을 했죠. 네. 네. 법원이 방통위가 차기 박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상당히 제동이 걸렸다는 건데요. 오늘 행정 12부가 오후에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박문진 이사 임명한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아마 우리 지원님이 좀 우려를 표명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네, 맞습니다. 저게 이제 그 가처분 신청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받아준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 우려 위험성이 충분히 이제 지적이 됐었고요. 네. 저게 이제 본안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뭐 90% 이제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고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될 텐데 요 가처분 제도의 그런 것들을 저 민주당 측에서 또 저 언론노조 민노총 측에서 묘하게 저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일시적으로 좀 요거를 좀 반전을 시키는 그런 효과인데 이게 이제 우여곡절이 생긴 겁니다. 우여곡절이 생긴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2명 추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임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좀 요거를 또 이제 야당과 민노총 언론 노조는 그걸 좀 문제 삼지 않겠는가. 당신들이 2인 체제가 좀 파행적이다. 왜 그 야당은 추천을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나마 추천했는데 왜 또 이제는 임명을 안 하냐. 또 그렇게 들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런 거 저런 것까지 다 따지고 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이 작전을 짰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점에서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박문진 현재 있는 사람들은 임기가 끝났잖아요. 네, 임기가 끝났죠. 그럼 끝났는데 이거를 왜 이제 새로 선임한 거를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박문진 이사진이 지금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붕 뜨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뭐 이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이 안 되면 기존 이사진이 뭐 그러니까 그 박문진 내부의 그 내규 같은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냐면 권태선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임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하고 임명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본안 소송에 가면 이제 뭐 다시 뒤집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일단 가처분이라는 거는 일단 이제 소송의 어떤 걸 위해서 이제 좀 그걸 이제 연기를 해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MBC 문제는 계속 꼬이네요. 지난번에도 꼬입니다. 사실은 이제 했다가 결국 본안에서 그때는 또 패소를 해서 그렇죠. 저걸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MBC 이게 또 가처분 돼서 이게 또 이제 뭐 또 꽤 늦어질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참 KBS는 그때 그렇게 교체가 됐는데 MBC 문제는 참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걸 뭐 좀 작전을 제대로 짠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법원에서 또 가처분을 해버리면 또 한참 동안 또 MBC 이름으로 또 이게 또 난리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난리 치겠죠 지금. 참 이 문제가 참 그러네요. 참 요 문제는 뭐 하여튼 뭐 이제 조금 더 속보가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뭐 이재명이 아마 이게 또 대대적인 또 이게 푸시를 하기 때문에 뭔가 또 장애 집회라든지 뭔가 또 행동을 옮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계속 친일을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들춰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택도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이제 지금 펌프질 하는데 아마 이번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는 좀 더 예전과 좀 다르게 예전에는 그래도 뭐 국민들이 좀 불안하니까 저 야당의 어떤 이 당시에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동조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정말 택도 없는 문제잖아요. 택도 없는 문제니까 이건 별로 뭐 그러니까 아까 저는 뭐 일시적으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처리에서 방류된 지 1년 되고 여러 가지 수사에 몰리니까 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안 먹힐 거 알지만 그냥 던져나 보자. 그리고 하여간 그 8.15 때부터의 그 1년의 그 친일몰이 소동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예.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재판 줄줄이 연기되고 뭐 이런 효과도 좀 노리는 것 같고 어쨌건 병원에서 계속 버티면서 뭐 본인은 또 국민들에게 또 자기 지지층들 선동하고 있고 정말 저는 나쁜 점 이게 목사니즘입니까? 이게 네? 막사니즘이죠. 네? 근데 지금 오늘 5일째인데 아직까지도 퇴원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처리에서 그 괴담 선동한 거 그걸 덮으려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이 도대체 왜 5일째나 있는가? 네. 이런 걸로 그냥 무슨 지시 내리고 그러면 그쪽으로 좀 화제가 몰고 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재명 뭐하러 5일째 있는 거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덮여요. 네. 또. 네. 네. 참 솔직히 정말 이런 정치인 전 처음 봅니다 진짜. 제가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참 이런 표현 쓰면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진짜 이 아주 간교하다 그럴까요? 정말 이 세상을 어떤 국민들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뻔히 보이면서 그걸 선동하고 거짓말로 되치하려고 그러고 또 이 이재명이 일극체제가 된 민주당은 그걸 또 전부 다 받아서 자기들도 알 거예요. 아니 세상에 기시다 총리가 오는데 그걸 일본에 독도를 내준다는 도대체 저 발상하는 전현희 발상은 도대체 저게 뭡니까 진짜? 진짜. 예? 아니 세상에 그러면 이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뻔히 알면서 뻔히 자기들도 이걸 안 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정말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렇게 지금 아침부터 그냥 마구 쏘아대고 있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민주당 패널들도 뭘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할 말이나 있겠어요 이게 지금. 그래도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 그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업적을 많이 남기셨지만 임기 말에 독도 대통령으로서 처음 독도 간 거는 저는 그건 잘한 일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갖고 뭐를 얻었죠? 뭐를 얻었죠? 그래갖고 뭐 한일 관계에서 또 우리가 뭐 뭔가 또 이렇게 하나의 레버리지를 만들어갖고 또 일본에게 뭐 유리한 뭐를 이끌어냈네? 그것도 없어요. 네. 네. 이게 참 이게 독도 문제는 이게 자꾸 불거질수록 왜냐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이 그 먹잇감을 입에 물고 있는데 이 떨어지면 먹잇감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독도 문제도 자꾸 이거 말하면 할수록 일본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뭐 입원한 병원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요새 참 응급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찾은 것 같아요 입원실도. 네. 그 뭐 인천의 어디 병원이라고 그러는데 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병원은 모르겠는데. 네. 자, 지금 뭐 하여튼 법원에서 이 박문진 관련된 이사 선임 이게 일단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용이 돼서 어쨌건 지금 새로운 신임 이 박문진 이사 6명의 일단 효력은 일단 정지가 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안 재판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좀 정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이게 좀 사실은 그 우리 지원님이 저번에 우리 몇몇 그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인용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만 우리가 했잖아요.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 재판부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잘 인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좀 시나리오를 지난번에도 MBC가 한번 우리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동관 당시에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권태선 날리지도 못하고 실패했는데 그렇죠. 또 이번에 이렇게 될 경우에 참 안타깝네요. 좀 더 우리가 치밀한 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더 정교해야 싶어요. 돼요. 좀 더 정교해야 되는데 그 치밀함과 정교함이 좀 아쉽습니다. 네, 이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법원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짜 이게 우리 뭐 편이라 그러면 뭐 하지만 이게 지금 법원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고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편들어 줍니다. 이게 눈치만 많이 보이니까. 이제 참 이렇게 되면 또 MBC 문제가 또 몇 달을 또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1심 나오고 하면 또 이거 2심 갈 거고 뭐 나중에 판단 나올 때까지 꽤 오랫동안 하면 네. 결국 뭐 이거 뭐 지금 현직 사장이 아마 임기가 내년 초까지인데 네. 그때까지 또 가는 게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이사진들의 임기가 다 끝나버렸는데 네. 그거를 신임 이사진들을 임명 안 해주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지금으로서는 참 뼈저린 대목인데 오히려 본안 소송을 신속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환경 뭐 네. 그런 거는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저게 이제 박문진 이사회가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그러면은 네. 이제 가처분 소송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본안 소송으로 이제 최종 결판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그 비정상적인 기능 마비의 상태를 장기화시키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안 소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지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자꾸 실압이 자꾸 오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참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뭐 의정 문제도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하여튼 뭐 의사들이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음모론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대통령실이나 보건복지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당도 사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네. 지금 일단 뭐 이 늘리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만 네. 여러 가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전혀 아니다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뭐랄까 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1차적으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주 심각하잖아. 특히나 이제 김정인 전 위원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 그 뭐 환기가 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보자고요. 지금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이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총파업을 61개 병원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응급실 그 대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응급실에 있는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의사의 그 응급실 의사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 간호사, 의료기사까지 일손을 놓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몇몇 분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다든가 하면 이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국민의 생명이 바로 국민의 건강권 아닙니까? 의대 정원 증원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 그거를 증원하겠다, 뭐 2,000명이다, 몇 명이다, 이걸 고집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절대 가치인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참, 이런 걸 좀 정부가 미리 해야 되는 지금 보건복지 뭐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글쎄요. 이렇게 돼서 나중에 또 뭐 사고 터지고 나면 또 뭐 책임 회피를 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어쨌건 국민들이 보기에 좀 걱정과 불안을 좀 떨쳐주고 지금 국회가요. 간호법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또 이게 야당에서 지금 일단 간호조무사의 어떤 학력 문제 이걸 놓고 지금 뭐 또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지 또 특성화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또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이 이게 이런 거죠. 저거 뭐 택도 안 되는 거 같고 뭐 독도지옥이다 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병상 2호 지시가 뭐예요? 의료 대란에 대한 지금 뭐 진상 조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병상 2호 지시가 병상 지시 2호가 그건 뭐냐면요. 전 PA법 28일 내일 모레죠. 안 해준다고 봐요. PA법을 해주면요. 지금 그 전공의 집단 이탈 그 상황이 조금 더 진정될 수 있는 쪽이 그거 아닙니까? PA 간호사들이 간단한 의료 행위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허용되는 거니까 지금의 상황이 제대로 된 해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숨통이 좀 트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그럼 민주당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죠. 택도 없죠. 민주당은 자꾸 어깃장 놓고 또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또 이 용산과 이쪽은 또 원칙론만 이야기하고 있고 참 답답한 지경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해법을 내놔야 할 텐데 해법 없이 자꾸 이렇게 문제만 커져만 가고 있으니 나중에 다 이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라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면 또 뭐 영상 공개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아니 국민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데 무슨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